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이죠. 네.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고발하겠다 그랬죠. 예. 할 거예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왜 수사를 하지 않냐. 네. 이거는 특수직무유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주장인데 글쎄요. 이게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네. 터져 나오네요. 이게 좀 노무현 전 대통령 600만 불 사건 자체가 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고발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10월 13일 날 예. 고발해 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이거를 수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참고인 수사조차도 안 한다. 고발의 주체인 자유한국당의 이런 고발 내용이 자체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네. 특수직무유기다. 직무유기는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앞에 특수자가 붙으면 이 대상자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무유기 한다 그러면 그게 특수직무유기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꺼내는 몇 가지 이유 또는 명분이 이달 21일인가요? 네. 그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10월 13일 날 고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월 21일입니다. 예.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MB 소환이 25일까지 안 한다고 검찰이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MB 소환 안 한다는 거고, 그러면 공소시효 끝나는 25일 이후에 지금 소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 이후에는 또 시비 걸어봐야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하고 MB 소환에 대한 날짜 계산을 자유한국당이 좀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친문 그룹, 친문재인 정부의 원조격인 친노의 아킬레스건인 이 문제를 MB 수사와 함께 걸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MB 수사와 함께 소멸될 이슈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바꿔지기 전에 아예 거꾸로 막불을 놓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걸고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좀 당내에서 입장이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이 640만 달러 사건이라는 게 뭐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뭐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의외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지금 2008년도로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2008년도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는데 그 전후 맥락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저희가. 예. 2008년도면은 MB가 집권 1년 차입니다. 네. 5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어요. 굉장히 그렇죠. 자신감 갖고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00만 표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됐기 때문에 MB가 그런데다가 정권 시작되자마자 총선에서 또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그럼요. 싹쓸이 했잖아요. 자, MB는 그때 이 더 이상의 과거 정부와의 무슨 뭐 이런저런 인연 뭐 어떤 얘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엉뚱하게도 광우병 촛불 사태가 터지잖아요. 네. 명박산성이 등장을 합니다. MB가 그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의 물결을 쫙 보면서 시뻘건 물길을 보면서 섬뜩했다고 지금 나중에 얘기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죠. 예, 그때 청와대 사람들 지금에 와서 복귀를 해보면 친노 그룹을 누르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정권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의 노무현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 주체가 이인규 중수부장, 혼만표 기획관, 우병우 중수일과장이잖아요. 예. 이 검사 3명의 지금 말로가 어떤지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노무현을 뒤지다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 나왔죠. 예. 엉뚱하게도 박연차 회장은 정말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동안에 이른바 속칭 말하는 스폰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네. 640만 불이 나온 거예요. 박연차 회장이 예,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그거는 대통령 사실관계로 가족에게 준. 예, 아들 100만 불, 딸 140만 불, 권영숙 여사에게 400만 불. 그중에 100만 불 정도는 대통령 전용기를 태워서 달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충격적이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됐죠. 네. 그러나 이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자체는 그냥 묻힌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거를 뇌물인지 증여인지 밝혀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이거 자체를 명확하게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왜 뇌물이라 그러냐, 내가 담당 변호사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돈 받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결국 돈은 받은 것은 받은 거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받은 사건이었다가 지금까지 밝혀진 실체적 진실 사실관계 팩트인 겁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말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걸 알면서도 물어봤잖아요. 뇌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뇌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국민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받아야 뇌물인 것이고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의 관계는 대가성 부분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냥 돈이 건너갔을 뿐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정말로 순수하게 후원금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그러나 어찌됐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돈을 받았다라는 그 도덕적 타격감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은 서거까지 가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된 거잖아요. 네. 친문, 친노를 떠나서 현재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거는 사실인 거예요.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바로 이 점을 좀 노리고 좀 있는 거죠. 엉뚱하게 좀 국세청까지 좀 물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세청이 왜 징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주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뇌물로 규정이 되려면 아까 대가성은 뭐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정말로 순수한 후원금이었다. 내가 도와준 거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된다면 국세금이 그러면은 왜 안 내냐? 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증여인데. 증여라기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잡힌대요. 기타 소득? 예, 기타 예. 소득. 정말로 후원금. 이 월급이나 이런 금융 소득이 아니라 정말로 기타로 들어온 소득이잖아요. 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거는 증여의 대상이니 증여세를 거둬라. 왜 안 걷냐. 예. 이런 지금 법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좀 들어오기 때문에 검찰도 좀 난감하죠.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역시 코드 인사임이 분명하다. 이건 수사하지 않았으니 특수직무유기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주 아픈 데를 좀 찌르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고발이 된 마당이면 더군다나 공당이 고발을 한 거라면은 뭐 수사를 하든 하는 척을 하든 아니면 네. 뭐 조사를 하든 뭐 이제까지 조사됐던 것들을 이인규 중수부장이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조사했던 걸 정리를 하든 자유한국당한테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든지 네. 뭔가 얘기를 클리어하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뜨고 난 다음에 검찰에다 세 군데다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근데 정말로 분위기가 없어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냥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기자들한테까지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무슨 움직임이 있냐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MB 이 수사와 이거를 엮여서 같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생각이 없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네. 지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과 악순환의 고리 죽음까지 갔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정치 보복 논리였거든요. 예.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MB 지금 사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최소한 검찰 포토라인에는 무조건 좀 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검찰도 지금 그래서 이 죄질과 나온 걸로만 놓고 보면 기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지금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지금 기소를 하고 그 감옥에 갈 경우에 그 정치적 후폭풍, 그 후유증 이거 좀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운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MB 수사와 같이 연결이 돼서 연계가 돼서 정치적 쟁점화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연휴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자유한국당이 어느 선까지 더 공세를 가세할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공세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손해볼 게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아마 어쨌든 맞불을 놔야 될 소재가 정말 없었는데. 릴레이 하듯이 의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예. 할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정진석 의원이 의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부싸움을 대판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으로 권해만 했고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김성태 저 의원이 그 당시 원내대표 되기 전에 모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막 논쟁을 벌이다가요. 멱살잡이까지 했다. 예. 할 수준까지 서로 막 네네. 싸울 정도였거든요. 이제 정진석 의원 또 한마디 할 거고요. 친이계 의원들 좀 나설 거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논현동 지금 MB 캠프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번 예고를 했지만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은 이렇게 가다 보면 박근혜 가고 이명박 가고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노무현의 640만 불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저는 것 같아요. 제일 지금 그 궁금한 게 MB 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MB 수사 초기에 뭐 우리도 깔 게 있다 이제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 나왔을 때 다 640만 불이냐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거겠죠. 네. 근데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어느 시점에 깔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그래서 일부 그 강력한 의사를 갖고 있는 친이계에서는 봉하마을 가서 지금 시위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600만 불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유족들이 밝혀라. 이렇게 좀 나오면은 사실 여러 사람 난감해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치 보복이고 어디까지는 사실관계고 어디까지는 뭐 공정한 수사냐 이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 네. 모든 몫은 국민들 개개인의 판단으로 지금 남겨두도록 되는 겁니다. 네. 그 주체가 이인규 중수부장, 혼만표 기획관, 우병우 중수일과장이잖아요. 네. 이 검사 3명의 지금 말로가 어떤지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노무현을 뒤지다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 나왔죠. 예. 엉뚱하게도 박연차 회장은 정말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동안에 이른바 속칭 말하는 스폰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거든요. 네. 640만 불이 나온 거예요. 박연차 회장이 예,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그거는 대통령 사실관계로 가족에게 준. 예, 아들 100만 불, 딸 140만 불, 권양숙 여사에게 400만 불. 그중에 100만 불 정도는 대통령 전용기를 태워서 달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충격적이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됐죠. 네. 그러나 이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자체는 그냥 묻힌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거를 뇌물인지 증여인지 밝혀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이거 자체를 명확하게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왜 뇌물이라 그러냐. 내가 담당 변호사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돈 받지 않았다고 하지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결국 돈은 받은 것은 받은 거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받은 사건이었다가 지금까지 밝혀진 실체적 진실 사실관계 팩트인 겁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말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걸 알면서도 물어봤잖아요. 뇌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뇌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국민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받아야 뇌물인 것이고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의 관계는 대가성 부분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냥 돈이 건너갔을 뿐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정말로 순수하게 후원금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그러나 어찌됐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돈을 받았다라는 그 도덕적 타격감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은 서거까지 가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된 거잖아요. 네. 친문, 친노를 떠나서 현재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거는 사실인 거예요.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바로 이 점을 좀 노리고 좀 있는 거죠. 엉뚱하게 좀 국세청까지 좀 물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세청이 왜 징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주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뇌물로 규정이 되려면 아까 대가성은 뭐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정말로 순수한 후원금이었다. 내가 도와준 거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된다면 그럼 세금이 그러면은 왜 안 내냐? 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증여인데. 증여라기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잡힌대요. 기타 소득? 예, 기타 예. 소득. 정말로 후원금. 이 월급이나 이런 금융 소득이 아니라 정말로 기타로 들어온 소득이잖아요. 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거는 증여의 대상이니 증여세를 거둬라. 왜 안 걷냐. 예. 이런 지금 법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좀 들어오기 때문에 검찰도 좀 난감하죠.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역시 코드 인사임이 분명하다. 이건 수사하지 않았으니 특수직무유기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주 아픈 데를 좀 찌르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고발이 된 마당이면 더군다나 공당이 고발을 한 거라면은 뭐 수사를 하든 하는 척을 하든 아니면 네. 뭐 조사를 하든 뭐 이제까지 조사됐던 것들을 이인규 중수부장이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조사했던 걸 정리를 하든 자유한국당한테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든지 네. 뭔가 얘기를 클리어하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뜨고 난 다음에 검찰에다 3군데다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근데 정말로 분위기가 없어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냥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기자들한테까지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무슨 움직임이 있냐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MB 이 수사와 이거를 엮여서 같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생각이 없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네. 지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과 악순환의 고리 죽음까지 갔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정치 보복 논리였거든요. 예. 그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MB 좀 사정이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최소한 검찰 포토라인에는 무조건 좀 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검찰도 지금 그래서 이 죄질과 나온 걸로만 놓고 보면 기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지금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지금 기소를 하고 그 감옥에 갈 경우에 그 정치적 후폭풍, 그 후유증 이거 좀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운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MB 수사와 같이 연결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하고 MB 소환에 대한 날짜 계산을 자유한국당이 좀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친문 그룹, 친문재인 정부의 원조격인 친노의 아킬레스건인 이 문제를 MB 수사와 함께 걸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MB 수사와 함께 소멸될 이슈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꺼지기 전에 아예 거꾸로 막불을 놓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걸고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좀 당내에서 지금 입장이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이 640만 달러 사건이라는 게 뭐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뭐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의외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지금 2008년도로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2008년도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는데 그 전후 맥락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저희가. 예. 2008년도면은 MB가 집권 1년 차입니다. 네. 5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어요. 굉장히 그렇죠. 자신감 갖고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00만 표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됐기 때문에 MB가 그런데다가 정권 시작되자마자 총선에서 또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그럼요. 싹쓸이 했잖아요. 자, MB는 그때 이 더 이상의 과거 정부와의 무슨 뭐 이런저런 인연 뭐 어떤 얘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엉뚱하게도 광우병 촛불 사태가 터지잖아요. 네. 명박산성이 등장을 합니다. MB가 그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의 물결을 쫙 보면서 시뻘건 물길을 보면서 섬뜩했다고 지금 나중에 얘기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죠. 예, 그때 청와대 사람들 지금에 와서 복귀를 해보면 친노 그룹을 누르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정권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의 노무현 수사가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이죠. 네.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고발하겠다 그랬죠. 예, 예. 할 거예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왜 수사를 하지 않냐. 네. 이거는 특수직무유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주장인데 이게 글쎄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네. 터져 나오네요. 이게 좀 노무현 전 대통령 600만 불 사건 자체가 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고발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10월 13일 날 예. 고발해 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이거를 수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참고인 수사조차도 안 한다. 고발의 주체인 자유한국당의 이런 고발 내용이 자체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네. 특수직무유기다. 직무유기는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앞에 특수자가 붙으면 이 대상자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무유기 한다 그러면 그게 특수직무유기인 특수직무유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꺼내는 몇 가지 이유 또는 명분이 이달 21일인가요? 네. 그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10월 13일 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월 21일입니다. 예.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MB 소환이 25일까지 안 한다고 검찰이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MB 소환 안 한다는 거고 그러면 공소시효 끝나는 25일 이후에 지금 소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 이후에는 또 시비 걸어봐야 이게 지금 법적으로